예, 특히 이제 저희가 이번에 돌아가게 되면 해야 될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건축하는 겁니다. 계속 지금까지 건축을 해왔어요.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1차, 2차, 3차 선교센터를 만들면서 건물을 여러 개 지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거점을 마련하면서 이제 살 수 있는 집도 사역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가면서 오다 보니까 해마다 건축을 안 한 해가 거의 없을 정도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돌아가게 되면 저번에 설명드렸던 홉드 볼광이라고 하는 곳에 건물을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곳에 건물을 짓고 그곳을 선교의 거점으로 전진기지로 삼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하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게 이제 다른 분들과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주십시오. 이 지도를 보면 아시아가 가장 큰 대륙인데, 그 아시아의 가장 깊은 한 가운데에 저희가 세 번째 선교센터를 세우려고 한 홉드 볼강이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에 있지만 어찌 보면 많은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외면되어진 아주 오지이거든요. 몽골이지만 몽골이 아닌 것 같은 곳이고, 중국 신장이구르와 같은 기후대를 가지고 같은 그런 지형이 위치해 있지만 또 중국도 아니고, 그리고 카자흐스탄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닌 그 만나는 아주 끝에 있는 공간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거든요. 알타이 산맥 아래쪽에. 근데 저희가 이제 그곳에 터를 잡고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는 아래쪽에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이나 골륜 산맥 넘어서 티벳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전진 기지를 지금 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길에 굉장히 예민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마다 길을 따라서 가잖아요. 저는 하늘길보다는 땅에 있는 육로로 이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몽골 안에서는 하늘길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길로만 이렇게 띄엄띄엄 가다 보면 그 사이에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땅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저희 제자들과 함께 주로 길을 따라 많이 가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길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복음도 길을 따라 전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은 길이 있는 곳으로는 길을 따라서 계속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쪽 중앙아시아 쪽에 이제 길을 찾다 보니까 실크로드와, 과거에는 실크로드라고 불렸었죠. 그것이 지금은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이제 다 포장된 도로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 길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리고 가장 깊숙한 대륙의 한가운데 있었던 그 땅까지, 그리고 수많은 높은 산맥에 둘러싸여서 외부와 좀 고립되어 있던 그 지역으로도 길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거 주십시오. 이게 실크로드 사진입니다. 실크로드 길을 표현을 한 건데, 이미 이 길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를 정도로 몇천 년 전부터 이 길을 통해서 동서양이 서로 오가면서 문명의 교류가 있었고, 그리고 사상도 전해졌고, 계속해서 이제 있었던 길인데, 이 길을 전에는 대부분 뭐 낙타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걸었던 길이잖아요. 근데 이 비슷한 루트에 새로운 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거 주십시오. 이게 이제 아시안 하이웨이의 지도인데요. 2016년의 모습입니다. 지금 아시안 하이웨이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아시안 하이웨이는 이제 유엔에서 굉장히 큰 계획을 가지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밀어붙인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륙을,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아메리카와 아프리카까지 다 도로와 철도로 연결하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 모든 나라를 다 관통하는 그런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해서 6개의 도로가 있거든요. 모두 합치면 7개의 도로가 있는데, 그 모든 도로가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으로는 도로를 아직 못 만들긴 했지만은, 그쪽도 열리게 되면 기존에 있던 북한의 도로와 한국에 있는 도로가 연결이 되고 중국에 있는 도로가 연결이 돼서 이 도로가
몽골까지 가게 되고 러시아까지 가게 되고 중앙아시아로 다 연결되는 그런 도로 네트워크를 지금 거의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또 남북한이 통일이 되든지 아니면 통일에 준하는 어떤 정치적인 화해가 있든지 그렇게 되면 이 길이 열려서 한국에서도 차를 타고 또는 기차를 타고 몽골까지 갈 수 있는 날이 얼마 있지 않아서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거 주십시오. 이 중에서 이제 아시안 하이웨이 4번 도로가 있습니다. 이 4번 도로가 저희가 사역하는 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길에 있고요. 이 아시안 하이웨이 4번 도로는 러시아 알타이 공화국에서 가장 남쪽으로 이제 파키스탄 카라치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2005년에 파키스탄을 한번 갔었습니다. 거기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한번 가서 카라치와 이슬람아바드를 지나서 무자파라바드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히말라야 산맥을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북쪽에서 복음을 들고 내려와서 이 파키스탄까지 다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그때부터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슬러 올라가서 쭉 중국을 통과해서 가다 보면 몽골 가장 남쪽에 이제 볼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홉드 볼강과 제가 갔던 무자파라바드 사이에는 중국이 있는데 거긴 제가 아직 못 가봤고 또 이 길이 연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이 길을 보고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그냥 굉장히 이렇게 핏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냥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이 지도가 이쪽 위치가 이제 낯선 곳이기 때문에. 근데 가운데 쪽에 보시면은 중국 왼쪽에 이제 굉장히 복잡한 도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네, 그쪽이 저희가 이제 가려고 하는 곳입니다. 다음 거 주십시오. 이건 이제 심플하게 표현된 건데요. 그쪽 아시안 하웨이 4번 도로에 지나가는 큰 도시가 몇 개 있는데요. 홉드 볼강을 지나 내려가면 신장이구르에 우르무치가 있고 더 가면 타클라마칸 사막을 돌아서 카슈카르라는 곳이 있고요. 밑에까지 내려가면 이제 카라치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길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도로를 따라가면은 중앙아시아 많은 나라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종족들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그리고 이쪽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종족들은 미전도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동안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지리적인 이유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못 갔어요. 그리고 몽골에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대부분 이 지역을 가보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르무치나 카슈카르 쪽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다 추방당하셨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사역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아시아나의 4번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굉장히 억눌려 있는 곳이기도 하죠.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국을 통해서 이제 북한을 통해서 몽골로 갈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도로는 아시안 하웨이 1번과 6번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시작은 부산이고요. 아시안 하웨이 1번 도로는 부산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가서 평양을 지나서 신우주로 가서 단둥을 지나서 베이징으로 가서 아래로 쭉 내려가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시안 하웨이 6번은 부산에서 동해안을 타고 올라가서 원산을 지나서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가서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열차 이쪽을 타고 러시아 쪽으로 가는 또 유럽 쪽으로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한국에서 시작되는 도로의 표지인데요. 예,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이 도로가 1번은 아래쪽으로 가고 6번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이 아래쪽으로 내려간 도로와 위쪽으로 올라간 이 도로가 이제 남북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아시안 하웨이 3번과 아시안 하웨이 4번이 있어요. 이 3번은 베이징에서 몽골 울란바토르를 통해서 바이카로스 있는 곳까지 가는 게 이제 있고요. 3번 도로가. 그리고 4번 도로는 저쪽 몽골의 서쪽에 이제 홉드라고 하는 도시가 중심이 되는데 거기에서 바양울기 그리고 위쪽으로는 러시아의 알타이 공화국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신장이구르와 그 아까 말씀드린 카라치까지 이어지는 그런 도로가 아시안 하웨이 4번 도로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위에 6번 도로는 녹색으로 1번 도로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서로 이어지는 이 도로 그리고 남북으로 이어지는 도로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 사진에서 잠깐만요. 그 사진에서 보시면 앞으로 한 칸, 예, 거기에
이정표가 사진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정표에 보면 이게 한국의 경부고속도로에 붙은 이정표인데 거기에 보면 AH1이라고 하는 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까지 간다는 그런 표시가 있습니다. 지금 이 표시들이 각 나라마다 도로에 다 이런 표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가실 때, 특히 경부고속도로 가실 때 한번 보시면은 이 AH1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저희가 몽골에서 이제 시골 지역 가다가 보면 AH4, AH3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 간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전체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아시안 하웨이 3번 도로와 아시안 하웨이 4번 도로 사이에 32번 도로가 있는데요. 이 사이에서 저희가 센터를 3개를 만들었습니다. 아시안 하웨이 3번 도로 위에 있는 곳에 울란바토르 램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3번과 4번을 이어주는 도로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가보셨는데 타승층길, 자방 타승층길이 있는 램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아시아나의 4번 도로 아래쪽에 HB 램센터랑 호프트 볼강 램센터 이 세 군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함께 저희가 동역하는 그 농장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은혜농장 김성철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함께 저희와 가서 호프트 볼강에 농장을 하고 농업 학교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프트 볼강에는 이제 제가 세울 병원과 그리고 문화센터, 그리고 이제 선교센터, 농장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몽골의 램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것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이제 이 부분은 2년 반 전에 저희 제자들과 함께 와서 여기에서 이제 3명이 다 프리젠테이션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못 보신 분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썸머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저희 울란바토르 램센터 벽화 앞에 이제 저희 스텝과 저희 스텝 가족들이 함께 이제 찍은 겁니다. 그 뒤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 자작나무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가 보이고 또 말을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위에 보면 이제 사냥이 있습니다. 저게 램이라고 하는데요. 저 이름을 영어로 하면 고비 알타이 산맥에 저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이제 예수님 보이고 위에 천국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음을 들고 가는 노마드, 유목민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란바토르에서 고비 알타이 또 히말라야까지 가는 그런 여정을 함께 하겠다 생각하는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 스태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까지 제가 몽골에 2007년에 들어가서 2008년부터 의사들을 대상으로 의사들과 의과대 학생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침뜸을 가리키고 의학을 가리키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여름에 이제 순회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울란바토르만 했다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했는데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그 다음에 센샨드라고 남쪽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 고비 사막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에도 의과대학이 하나 있었고 그 의과대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2월 달에 정기적으로 집중 강의를 하면서 거기에서도 학생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됐고요. 그리고 고비 알타이라고 하는 몽골 서쪽에 있는 조그만한 도시에 거기도 서쪽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과대학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곳에 가서 이제 2015년부터 이제 2019년까지 거기도 강의를 해서 의과대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침뜸 치료를 가르치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함께 이제 저희와 같이 동역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침뜸을 배울 욕심으로 이제 저희 사역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학생들과 의사들을 모아서 이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의사가 되고 지금 저와 함께하는 이제 저희 제자 그룹이 됐습니다.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이 세미나 했던 많은 사역이 있었거든요. 이제 많은 영상 중에 하나 짧은 걸 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어떻게 저희가 사역을 했는지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비 알타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2018년 5월에 2019년인가요? 제가 잘 안 보이네. 2019년 5월에 했던 사역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그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조그마한 교회인데요. 그 게르 교회를 빌려서 오전 중에는 교인들 대상으로 진료하고 또 주역 주민들 대상으로 진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의과대 학생들이 강의를 끝나고 오게 되는 이제 저녁 시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보통 한 2주 정도를 하는데요. 여기 온 학생들은 대부분 다 카자흐족들이고요. 종교는 무슬림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전도하기 상당히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도 이들에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전하면서 이제 의학을 가르치고 이들 중에 이제 몇 명이 저희와 함께 했었어요. 함께 사역을 돌았던 사람들이 4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강의를 저희 제자들이 준비해가지고 직접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진료하면서 이제 한 명 한 명 머릿맡에서 앉아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또 이제 직접 자기들이 이렇게 마르타처럼 본인이 돼서 이렇게 이제 몸을 대주면서 서로 뜸자리도 잡아보고 혈자리도 잡고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쓴 책을 몽골어로 번역한 책인데요. 이걸 그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 도서관에 이제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근데 이 책 안에는 의학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체관을 가지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우주관을 갖게 되고 이제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이제 의학을 가르치면서 설명을 해서 사람들을 좀 모았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여름에 순회 전도 여행을 했죠. 이제 저희가 여름에 7월 중순쯤부터 해서 8월 중순까지 보통 5주 정도를 차량을 보통 4대를 가지고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가게 되면 2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한 팀당 보통 5지역을 이제 가면 2팀 합치면 10개 지역을 가서 사역을 보통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못했다가 처음 시작한 게 이제 2008년 여름에 시작을 해서 점점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노하우가 쌓이게 되고 훈련이 되면서 조금 많은 지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시스테믹하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 저희 멤버십을 많이 다지게 됐고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비전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었습니다. 같이 텐트에서 자면서 같이 밥 해 먹고 그 시간들이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귀한 시간이었는데 이제 이런 같이 함께 싸웠던 전우회가 지금 저희 팀에 있어서 굉장히 끈끈합니다. 저희 스태프들은.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영상이 있는데 2018년에 그 알타이 산맥 쪽으로 갔던 팀이 이제 찍은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름에 저희가 이제 가면은 보통 어린이 사역팀 한 5명, 진료팀 5명에서 6명 정도 해서 그 사역을 둘로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갔던 지역들은 보통의 차로 가지는 못하는 곳이에요. 되게 뭐 그냥 차가 갔기 때문에 길인 거지 길이 만들어진 곳들은 아니거든요. 산 사이로 굉장히 깊숙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그래서 도로 사정이 워낙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들이 나와가지고 복음 들을 기회는 아예 없고요. 근데 저희들이 찾아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평생 복음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성장하는 아이들도 예수님 이름조차 못 들어본 애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밖에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전해줘야 되는데 그 여기까지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차가 저희가 랜드크루저 가장 튼튼한 차를 타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차도 고장이 많이 나고 저희가 이제 고장 나는 거 고쳐가면서 그렇게 이제 이 지역들을 다니는데요. 그 중에 여기는 이제 알타이 산맥, 알타이 산맥이 굉장히 크거든요. 길이가 한 1000km 가까이 되고, 넓이가 한 200km 정도 됩니다. 산속에 있는 넓이가.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수많은 골짜기들이 있고, 그 골짜기마다 목축을 할 수 있는 좀 좋은 여건이 있는 곳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주로 이제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다 짐승을 데리고 이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가족들 다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가을 될 때까지 있다가 이제 가을 돼서 추우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이렇게 사역팀들이 근거지의 도시들을 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없어요. 이미 다 더 시골로 가고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들을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이들한테는 복음 들을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큰 부담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이런 데가. 이제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저도 이제 마음이 많이 뜨거워지는데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이때 갔을 때 고생했던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그 가슴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었고, 그 복음을 전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건지 느낄 수 있는 곳인데, 이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많이 했죠. 그리고 가는 동안에 이제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많이 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지역들이 대부분 이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홉드 볼강에 센터를 만들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센터가 꼭 필요한 이유가 그곳에 거점이 있어야 이 사람들한테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을 그 센터로 불러가지고 여기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일일이 찾아가야 되는데 이 찾아가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1년에 또 한 주밖에 못하니까 그 한 주의 시간으로 충분히 교육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저희가 10년을 하다가 센터가 없으면은 이 일을 계속하기 힘들겠다. 우리 스태프들도 늙어가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도 지금 점점 모으기가 어렵거든요. 학생들이 바라보는 곳이 이런 시골이 아니라 외국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더 발달된 곳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강의할 때 모으면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외국 의사가 와서 강의하고 뭔가 좀 이렇게 발전된 뭔가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많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학생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강의하지 않고 제자들이 하다 보니까 좀 그런 흥미도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해서 이 학생들을 모으는 게 지금 되게 힘들어졌어요. 주일학교 모으는 것도 지금 되게 어려워졌지만은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시스템대로 울란바토르에서 조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를 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이 가까운 곳에 거점을 만들어서 거기 자체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쉽고요. 또 그곳으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두 번째 센터, 세 번째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 영상은 저희 팀에 가서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 어린이 사역하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교사가 한 5명 정도만 돼도 한 50명, 60명 정도 아이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게 되면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100% 와요. 100%.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옵니다. 왜냐하면 되게 심심하거든요, 아이들은. 거기서 맨날 그 양들만 보고 말들만 보고 있다가 그 외부에서 누가 와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재밌게 해주니까 굉장히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들었던 복음이 박히거든요, 머리에. 그래서 굉장히 이 시간들이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이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많은 곳을 가고 싶어요, 저희가. 그래서 가능하면 길게 시간을 잡아서 갈 수 있는 곳까지 이제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몽골이 춥다 보니까 여름이 길지가 않습니다. 7월, 8월 되면은 8월 중순 되면 이제 산에는 눈이 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텐트에서 잘 수 없을 정도로 추워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우리가 지속을 못하고 길어봐야 4주, 5주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1년 뒤에 다시 그곳에 가서 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센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듣는 아이들도 좋고 전하는 저희 멤버들도 굉장히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비전을 기르게 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을 못 갔거든요. 작년도 못 가고 올해도 못 갔는데 저희 몽골 친구들이 되게 그리워합니다, 이 시간을. 이때 물론 여기 이제 계신 분들도 선교 나가고 했던 기억들을 되게 좋게 가지고 계실 건데,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도 되게 좋고 전하는 자들에게도 굉장히 기쁘고 감동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코로나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몽골 시골에는 아직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쉽게 모아서 쉽게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캠프로 불러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그 계획을 했었어요. 두 번째 선교센터에서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 어린이들과 또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캠프를 하는 동안에 아이들 캠프도 다시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 이제 한국에 있는 단기 선교팀과 연결이 돼서 그 프로그램을 준비해 오면은 이 아이들한테도 좋고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계획들을 했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선교센터는 공간이 다 마련이 됐거든요.
다 건축이 완료가 됐고 인테리어도 다 끝났고 그래서 장소가 다 준비가 됐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못했습니다. 올해도 못했고요. 그래도 이제 내년에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이제 이 중에 일부는 다시 이제 도시로 나와가지고 뭐 의과대학을 가든 아니면 다른 학교를 가더라도 도시에 있는 이제 저희가 개척한 교회들과 연결이 돼서 계속해서 이제 양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울란바토르에 있는 교회들도 이런 시골에서 올라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도시 자체에서는 전도가 거의 되질 않고요. 지금도 울란바토르 되게 좀 빨리 늙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배웠던 아이들이 도시에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 다시 도시를 있는 교회를 이렇게 자극을 주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이제 문화회관이 있는 곳에서는 그곳에 모아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공연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문화회관이 없는 곳에서는 이렇게 그냥 초원에 모여가지고 복음 전하고 초원에서 뮤지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저희한테도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이고요. 이 아이들도 되게 기다렸던 시간인데 이제 이 일들을 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한국교회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곳까지는 지금까지는 저희 몽골 멤버들만 갔거든요. 워낙 길이 멀고 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팀이 오게 되면 이제 그래도 도로가 잘 닦인 근처까지밖에 못 갔었는데 센터가 마련이 되면은 더 깊은 곳까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화 사역하면서 이제 동시에 의료 사역을 이제 병행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그쪽 지역에 있는 병원을 빌려서 숙련된 그 침뜸 전문의들이 저희 제자들이 전문의거든요. 몽골에는 침구 전문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수련한 친구들이고 그 침구 전문의 자격을 갖춘 친구들이 이제 의과대학생들이나 일반 의들을 데리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침뜸을 하는 또 침뜸 수련의 기간이기도 하고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어장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의자만 이게 침대만 펼치게 되면 어디 가나 다 병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게르를 빌려서 하기도 하고 병원을 빌려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 지역에 이제 의료인들과 함께 얘기할 기회도 많이 있고요. 이들에게 또 복음 전할 기회도 있어서 굉장히 의료 사역이 좀 귀한 사역입니다. 이제 이것도 저희가 좀 더 확대를 하고 싶은 것이 이제 이 지역에 거점 병원을 지어 놓으면 한국에 이제 의료인들이 와서 일정 시간을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가 있고요. 이제 저희가 침뜸으로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또 간단한 수술이나 또 뭐 내시경을 할 수 있는 수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국에 있는 의료인들이 와서 해주게 되면 저희 멤버들이 포스트오피 케어, 수술 후에 관리를 해주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깊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선교센터에는 병원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병원이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런 침뜸하는 작은 클리닉 수준은 아니고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RI를 갖추고 물리치료실을 갖추고 그리고 웬만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리고 저희 이제 제자들을 한국으로 연수를 보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는 시간 있는 한국에 있는 저희 선후배 의사들이 와가지고 일정 시간을 또 봉사하면서 가르쳐주고 진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한국에서 오는 의사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이제 그런 인프라가 안 돼 있습니다. 시골은 아파트도 없고 그 상하수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살기에는 현지인들과 함께 살기에는 좀 불편합니다. 되게 오래 못 견디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이런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동역하실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자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농장이 필요합니다. 거기는 한국 사람한테 필요한 그 야채 같은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내야 됩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모인 저희 이제 멤버들입니다. 요 안에 치과의사도 한 분 계시고요, 농장 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제자들 함께
같은 비전을 가지고 좀 모였습니다. 지금 때가 되면 지금 이분들이 울란바토르에 계시지만 저희가 준비가 되면 이제 볼강으로 함께 가서 그곳에서 합류해서 병원과 농장을 함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멤버들은 저의 이제 직계 제자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성인 9명과 어린아이 13명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 멤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먹여 살려야 될 저희 제자들입니다.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이제 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섬기고, 이제 저와 함께 일을 하면서, 이제 온 생활을 다, 이게 생활 공동체이기도 하고, 사역 공동체이기도 하고, 비전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가는 저희 든든한 동지이자, 친구이자, 저희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한 명 한 명 클 때 제가 다 봤던 친구들이거든요.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많이 먹었고,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 아이를 봐주기도 했고, 공부하는 동안에. 그래서 저희한테는 정말 이렇게 가족 같은 그런 친구들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램센터가 그래서 현재까지 세 곳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울란바토르 램센터는 그동안 이제 사역의 중심지였다가 지금은 후방에서 서포트하는 곳으로 이제 좀 바뀌었고요. 그 램센터에 울란바토르에 있었던 저희 스텝 대부분은 지금 자황 두 번째 선교센터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은 먼저 이제 볼강으로 가서 지금 개척을 하고 있고요. 저도 두 번째 선교센터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1년 살다가 지금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센터가 이제 여기는 단기 선교팀으로 오셨던 분들은 다 와서 이제 묵으셨던 곳이죠. 그 울란바토르에 램하우스와 이제 램센터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원래 이제 이곳에 단기 사역팀들이나 또 간단한 어떤 세미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 있긴 하지만 지나가면 또 다시 이 건물들이 잘 활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에서 건물 안에서 세미나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장면들인데요. 여기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 많은 제자들이 길러졌고 또 많은 강의가 있었습니다. 또 많은 팀들이 이곳에서 묵으면서 사역을 준비하기도 했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선교센터인 자황, 저희가 이제 여기 살다가 왔는데요. 여기 단기 선교팀들은 3번 다 이곳으로 가셨었죠. 그래서 오셨을 때 이제 이 건물이 완성이 안 됐었는데 작년에 안에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2동인데요. 조금 큰 건물이 사역동이고 조금 작은 건물이 숙소동입니다. 그래서 숙소에서 이제 저희 스태프들이 지금 지내면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역동은 건물은 다 지어놨는데 아직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여기는 겨울이 되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제가 겨울에 이곳에 있으면서 창밖으로 보여지는 풍경이 되게 위로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 눈을 7개월 동안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되게 행복했습니다. 이게 앞에 보면은 눈썰매 많이 탄 흔적이 보이는데요. 눈만 뜨면은 썰매 뜨고 나가지고 썰매 타고 막 했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뭐 깊은 곳은 허리까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굴도 파고 들어가고 해서 애들 되게 재밌어 했었는데 좀 외롭고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곳이 저희들한테는 좋더라고요. 더 평안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이제 저희 스태프들은 오바댜 20일 프로젝트라고 해서 온라인 세계관 강의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만드는 게 되게 좀 힘들고 버거워서 1년 동안 9강밖에 못 올렸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창세기 계속 올리고 있는데 지금 공부하면서 정리하면서 또 저하고 계속 디스커션 하면서 이제 영상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이는 돌초 선생은 교회 사역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름다운 발길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 거기도 이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름에 이제 그 교인들과 함께 그 야유회에 나갔던 영상이 사진이 있습니다. 이쪽 교회가 이제 3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개척한 아름다운 발길교회가 가장 크고 다른 교회하고도 이제 협력이 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저희가 이제 기대하기는 신학교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학교는 좀 거창한데 성경학교 수준의 이 근처 반경 200km 안에 한 5만 명 정도가 사는데 교회가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18개 마을 정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군 단위거든요. 그 군 단위에 18개 군의 교회가 없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들은 예배드릴 기회도 없는데 이제 그들이 사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 거점으로 이 차황 두 번째 센터가 이제 사용될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오버 더 21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지금 몽골도 세계관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한국도 그렇지만은 몽골에도 수많은 영상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어떤 잘못된 세계관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항을 하려면 성경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은혜농장 단계팀으로 오셨던 분들은 이 수박을 드셔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이제 농장을 열심히 한 거의 20년 가까이 육종도 다 하고요 해서 지금은 벼농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벼농사가 된다니까 이상하실 건데 그 추운 지역에서. 근데 몽골은 지금 쌀을 100% 수입을 하거든요. 근데 몽골에서 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금 시험을 하고 있고 지금 벼가 달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호프트 볼강 지역에는 벼농사가 성공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제 주로 가면 벼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상당히 몽골에서 유명합니다. 그 몽골에 있는 농장 중에는 시설, 비닐하우스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직접 육종한 씨앗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농산물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그 농산품 전체가 다 이마트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 판매가 됩니다. 이마트는 더 많이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못 만들어서 못 팔 정도니까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여기 멀리서 보면 이렇게 농장이 되게 크죠. 한국에서는 쉽지가 않은 그런 넓이인데 그 가운데 이제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농산물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그대로 호프트 볼강으로 가지고 갈 거고요. 호프트 볼강은 여기보다 훨씬 더 농사짓기 좋은 땅입니다. 기후도 더 따뜻하고 지하에 물도 많고 해서 그래서 그곳에 이제 이런 농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생각해서 또 저희가 동역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몽골의 지도인데요.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아시안하이 3번과 아시안하이 4번을 연결하는 32번 도로 가운데에 두 번째 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점에 센터를 만들게 됐더라고요. 전에 SIM에서 그 프로젝트 담당하시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한번 오셔가지고 같이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여기를 알았냐고. 저는 전혀 계획한 적 없고 찾은 적이 없는데 그냥 우리 스텝 고향이어서 알았다고. 스텝 고향이어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변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미리 예비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두 번째 지금 선교센터에 타승신길이라는 곳에 군의회 의장으로 이번에 저희 스텝 어머니가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불교계에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외부적인 핍박을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위치에 오시게 돼서 이제 그분이 임기 중에 있는 동안에 저희가 좀 공식적으로 허가받을 일을 좀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학교 같은 경우는 그쪽에도 불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불교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할 것 같고 한데 이번 임기 기간에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 주십시오. 네, 이제 세 번째 선교센터가 오늘 이제 저희가 주로 얘기를 해야 될 센터인데 이게 여기 보면 보르길 형제 저번에 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보셨을 텐데 이제 이 형제가 작년 재작년에 이곳으로 파송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을 게르에서 살았어요. 좀 불편하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작년에 한 분 후원자분이 그 집을 지으라고 돈을 보내주셔서 집을 멋지게 하나 지었습니다. 아담하게.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지금 5명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족이 지금 학교와 또 그쪽 병원과 또 지역사회에 이제 많은 걸 베풀면서 이렇게 좀 코로나 시대에 좀 힘들었던 사람들 또 선별을 해서 먹을 것도 나눠주고 학교에 가서 이제 학용품도 나눠주고 또 옷도 나눠주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울란바토르에서 그 한국에서 오는 물품을 받아갖고 거기에서 저희 또 스태프들이 이쪽 지역까지 보내거든요. 꽤 먼 거리죠. 1600km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몽골도 배달의 민족인 것 같아요. 배달 참 잘 됩니다. 사고 없이. 좀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더라도
그래서 필요한 물품들은 다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거 주세요. 길이 이렇게 잘 닦여 있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 이 길을 만났을 때 도대체 이 오지에 이런 길이 왜 필요한가. 가도 차도 잘 안 오고 안 만나는데 거의 뭐 핸들 놓고 가도 될 정도로, 그리고 브레이크 밟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가면서 제 차에 그 크루즈 기능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냥 브레이크 안 밟고 악셀레이터 안 밟고 그냥 핸들만 잡고 쭉 가면은 그 시속 70km 세팅해놓으면 그냥 쭉 가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길이 잘 닦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지금은 잘 활용이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아시안 하웨이 3번, 4번 또 이런 1번, 6번 이런 것들이 네트워킹이 되는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가는 것이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운전하는 것이. 다음 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준가르, 옛날에 이제 한때 구준가르 제국이라죠. 청나라 시대 때 청나라와 패권을 다퉜던, 저희 역사 속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저번에 제가 이제 2년 전에 와서 이 준가르 제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쪽에 이제 종족들을 저희가 이제 만나게 되고, 호프트 볼강센터가 이제 튼튼해지게 되면 거기서 길러진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제 이 준가르 지역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준가르 지역은 지금의 이렇게 몽골, 서몽골 쪽하고 또 중국 서부하고 그리고 중앙아시아 일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티벳도 들어가 있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영향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쪽 몽골족들이 저쪽 그 칼믹이라고 되어 있는 곳까지 거기 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번에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역하려고 하는 타겟으로 삼고 있는 지역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단법인을 만들면서 준가르 선교회라고 이름을 처음에 붙였다가 선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고 그러네요. 외교부 쪽으로 이렇게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문화관광부 쪽은 선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는데 재산이 3억 이상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거기는 못하고 외교부 쪽으로 지금 사단법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선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게 돼서 준가르 선교회라는 이름은 포기하고 대신에 지금 사단법인 아름다운 발길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지금 후원자 몇 분이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사업계획서 만들다가 요즘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은 조금 더 시스테믹하게 이쪽 사역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준가르 지역이 분지입니다. 준가르 분지라고 지금도 이름이 있어요. 준가리아라고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르무치 지역입니다. 여기가 천산산맥과 알타이 산맥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알타이 산맥 너머에 있는 그 호프트 볼강도 지형적으로는 준가르 분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 따지면은 몽골이라기보다는 중국 신장 이구르라고 볼 수 있죠. 호프트 볼강은. 그리고 천산산맥을 넘어가서 골륜산맥 사이에 이제 타크라마칸 사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타림 분지라고 하는데, 이쪽에는 이제 고대 문명이 있었던 곳이죠. 여기에 뭐 어떤 많은 비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그 지역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한때 몽골이 지배했던 지역이기도 해서 몽골 디아스포라가 많이 퍼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검다리 삼아서 호프트 볼강을 거점으로 해서 이쪽으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또 이런 일들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호프트 볼강에 있는 램센터가. 제가 여기 지역을 알게 된 것도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거든요. 저도 전혀 몰랐다가 이 지역에 뭐가 있는지 몰랐었는데, 이제 뭐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제 계획이 없이 가게 돼서 그쪽을 보게 됐었는데, 이제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힌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종교적으로 따지면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서쪽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지나가면 다 무슬림 땅이에요. 스탄자가 들어가는. 그래서 합법적으로 또는 비합법적으로 이렇게 계속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곳이죠. 근데 볼강까지는 종교 자유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리고 볼강 안에 살고 있는 종족이 여러 종족이다 보니까 이들의 종족마다 종교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배 종교가 없어요. 저희 두 번째 선교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불교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핍박하는 부분이 있는데, 세 번째 선교센터는 좀 나눠져 있어요. 이슬람과 불교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하는 세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가 이제 선교센터를 만들고 하는 부분이 조금 비교적 자유로운
그리고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대부분 다 이슬람 땅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불러다가 이렇게 교육시켜서 다시 보내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구글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표시가 없기 때문에 잘 눈에 안 띄실 겁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조금씩 확대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강이라고 하는 곳은 거의 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 강물이 알타이 산맥에서 내려오는 그 볼강 강이라고 있는데 그 강이 이제 지류를 연결해서 넓게 퍼져 흐르다 보니까 이 땅의 전체가 이렇게 비옥합니다, 되게.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예. 저기 꼭 몽골의 지도 모양처럼 되어 있는 산과 산 사이 이렇게 녹지가 보이시잖아요. 여기가 이제 지금 비어 있는 땅입니다. 아무도 농사도 안 짓고 있고 그냥 풀만 자라고 있어요. 그 풀을 이제 짐승들이 이렇게 뜯어먹고 이제 그러는데 이곳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농장 하시는 분이 농장을 세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 정부에서도 이 땅을 개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능력이 있는 외국인이면은 이 땅을 이렇게 나라에서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곳 전체가 이제 농장으로 된다면 굉장히 많은 농산물이 나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쪽 끝허리 부분에 이제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 15,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곳이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땅의 거의 이제 중심 부분에 이렇게 비어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이 토르고트 종족의 리더격인 3대째 병원장을 하고 있는 집안이 갖고 있던 땅이었어요. 제가 저희 이쪽에 땅을 그렇게 구하려고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아무리 광고하고 그쪽에 이제 병원장을 알고 있어서 그 병원장한테 좀 알아봐 달라고 막 얘기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보여주는 땅들이 다 좀 안 좋은 땅들이었어요. 이렇게 땅 한가운데 막 전봇대 큰 거 막 서서 지나가고 그런 땅들이었고 또 좀 조그만하기도 하고 너무나 확장성이 없는 땅들이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곳을 2019년에 방문을 했었을 때 거의 포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이 땅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가봤더니 되게 그 마을 한가운데 막 풀도 울창하게 자라있고 나무도 많이 있고 해서 숲처럼 있는 곳이어서 굉장히 좋다 생각하고 이제 같이 갔던 몇몇 후원자분들이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셨어요. 이 땅 사시겠다고 당신들이 그래서 바로 진행을 해서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땅을 샀는데 이게 이제 4,200평 정도, 4,000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이렇게 지금 울타리를 쌓아놓고 안에다 건물을 지금 하나 지었습니다. 저기가 이제 작년 가을에 지었던 숙소 1호동입니다. 옆에 하얗게 보시면 게르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저희 제자가 1년 살다가 집을 짓고 지금 이제 옆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다른 한 가정이 또 이쪽으로 이사를 갈 겁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부인은 가정학과 의사고 이제 제 제자이고요. 그 부인의 남편은 경찰입니다. 그리고 경찰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친구예요. 울란바토르에서. 그래서 이쪽 경찰 거의 서장급으로 갈 수 있는 계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계속 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경찰로, 부인은 이쪽 가정학과 의사로 일단 그 병원으로 들어가서 함께 사역하면서 이제 먼저 보낸 그 한 가정과 함께 동역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집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들어가는 그 가정은 저희 게르에서 살아야 됩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걸 이제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지붕에서 새로 지은 집 지붕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찍어봤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에 저희가 이제 건축하려고 하는 메인 건물이 들어설 겁니다. 날개를 3개를 가지고 있는 이제 메인 건물인데요. 거기가 병원과 선교센터와 이제 숙소, 수양관과 교회 역할을 할 건물 이제 함께 지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집을 지으려면요 자재를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 지역에서 나는 자재가 없어요. 그래서 울란바토르에서 1600km를 이 큰 트럭에 싣고 와야 됩니다. 이제 작년에 저희가 집을 지을 때도 이렇게 울란바토르라는 곳에서 다 시장에서 구해다가 좀 가지고 왔거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집을 지었습니다. 일꾼들 5명이 이제 2달 정도 상주하면서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나무로 짓고 안과 밖에 단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딩을 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집이 이렇게 예쁘게 완성이 됐어요. 보기 좋죠. 예. 그래서 따뜻하고 이 가정이 지금 이제 그 옆에 도에 살고 있는
그 이제 여자 부인의 어머니 아버지가 오셔서 아이를 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9명의 가족이 이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집이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예. 여기 이제 아이들이 이쪽 지역의 주일학교의 또 중심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금 터를 닦고 있습니다. 예. 또 저희가 이제 이곳으로 저희 가족들도 이곳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래서 크게 이제 저희가 사역을 위한 공간과 삶을 위한 공간, 또 생존을 위한 공간으로 나눴어요. 근데 사역을 위한 공간은 건물이 좀 커질 거고요. 삶을 위한 공간은 이제 각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집이고, 생존을 위한 공간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농산물들이나 뭐 계란 같은 거, 계란을 안 팝니다. 여기서는 살려면은 뭐 한때만 잠깐 팔고 보통 때는 거의 계란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양계장도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센터가 들어설 건물은 크게 3개의 날개를 가지고, 한 날개는 수영관, 또 교회 이렇게 뭐 선교 훈련 센터를 쓸 수 있는 곳이고, 두 번째 날개가 이제 병원, 세 번째 날개는 그 사역자들 숙소로 쓸 수 있는, 또 한국에서 오시는 의료진들이나 그런 이렇게 동역하는 분들이 숙소를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프로펠러처럼 이렇게 모양을 해서 가운데는 돔 형태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네모지게 4개 있는 것은 그 가족을 가진 가정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아래쪽은 농사 지을 수 있는 조금 공간하고 좀 과수원으로 좀 나무를 좀 심어놨습니다. 여기도 사과나무가 있거든요. 굉장히 작긴 하지만 되게 맛있습니다. 사과와 자두가 되는 곳인데 그 나무를 지금 사서 심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이제 3등분을 하는 거죠.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가 이제 메인 사역하는 공간, 가운데가 삶을 위한 공간, 아래쪽이 이제 생존을 위한 공간, 이렇게 나눠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건물이 되려면은 그 3개의 날개를 한꺼번에 지키는 어렵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 메인이 되는 그 중앙돔과 그러니까 선교 수영관 이게 건축이 되면은 한동안은 이곳에서 웬만한 사역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소 기능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예배실 공간도 이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름에 이제 단기팀이 올 때는 단기 사역자들이 주로 묵으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지방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다가 훈련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이제 이곳이 교회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건물은 울란바토르에 지어져 있는 베데스다 수영관이라고 그 감리교 쪽에서 이제 지은 수영관입니다. 그 울란바토르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름에도 뭐 단기팀들이 많이 쓰시고, 또 지역에서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 수련회로도 많이 쓰고 하는 공간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중앙 돔 형태 있고 옆에 이제 숙소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1층은 식당으로, 2층은 예배실로, 그리고 옆에 있는 네모난 공간이 이제 숙소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곳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용도랑 가장 근접한 건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이 건물을 지은 사장님하고 저희가 잘 알거든요. 그분도 크리스찬이고 해서 그분에게 이제 이 건물을 짓는데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뒤에서 본 모습이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모습입니다. 2층 예배실 모습이거든요. 이건 이제 저희 팀이 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다른 선교팀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놨길래 제가 좀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공간이 제법 높습니다. 한 100명 정도, 100여 명 정도는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게 설계도입니다. 1층과 2층이 있는데 뭐 자세한 거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센터가 제가 이제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되게 그 심란하고 또 앞으로 일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센터 건축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잠깐 접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좀 몇 년 뒤로 미룰까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건물을 짓기 싫어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계속 이걸 지으려고 하면은 이제 모금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 만나야 되고 되게 신경 쓰는 일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건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은 건물들 대부분 설계를 제가 했습니다. 그냥 아름아름 했어요. 그냥 위에 도화지에다 그려가지고 뭐 가끔은 가가지고 바닥에다 금 구워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만들자 이런 식으로 그냥 주먹구구로 했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가장 돈이 안 들게 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야매로 지었거든요. 설계도 없이 지었는데, 근데 여기는 그렇게 지을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건물도 좀 2층 건물로 크기도 하고, 그리고 좀 튼튼하게 지어야 또 오래 쓸 수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여기 이 건축하시는 이 사장님도 굉장히 난감해 하세요. 이 멀리까지 다 자재 가지고 가야 되고, 자기 직원들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선뜻 하겠다라는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도,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비전이 있는 분이세요. 이렇게 교회를 지역마다 많이 짓고 싶어 하는, 말하기로는 300개 교회를 짓겠다는 이런 꿈을 갖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 한데, 그래서 상의를 해서 일단은 견적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짓는데 아마도 한국 돈 5억에서 6억 정도가 들 것 같아요. 울란바토르에서 지으면은 그거보다 좀 싸게 지을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워낙 멀리 있던 곳이고, 그리고 그 자체 내에서 나는 자재가 없어요. 모든 걸 다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도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출퇴근할 수 있으면은 인건비를 좀 적게 줘도 되는데, 데리고 가서 이분들도 이제 다 거기서 몇 달간의 숙식을 자기들이 해먹어 가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지만은, 이 건물이 일단 지어지게 되면 그 뒤에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역들이 체계적으로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가지 못했던 지역들, 그 산속에 있는 그 수많은 아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곳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했던 사역은 그냥 어떻게 보면 맛배기 사역이었어요. 1년에 한 번 이벤트성으로 가서 그냥 한 번 가서 얘네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만 갖게 하고 그 뒤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곳에 가서 정기적으로 얘네들을 만나고 또 필요할 때 얘네들을 불러가지고 훈련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려면 이 공간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 드는 일을 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은 제가 못하고 뒤에 계신 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들인 피와 땀, 그 시간, 그것이 돈으로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이 그냥 종이가 아니라 그 안에는 그 돈을 보내신 분의 피와 땀이 있고 그 많은 시간과 재능이 거기에 압축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센터를 시작할 때, 또 두 번째 선교센터 시작할 때도 그 헌금을 하신 분들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셨어요. 85세 되신 장로님, 또 70세 넘은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은 분들을 모시고 제가 9박 10일간을 버스를 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두 번을 빠졌었어요. 뭐 진흙에도 빠지고 모래에도 빠지고 했는데, 그 9박 10일간의 여행을 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선교센터를 다 보시고, 그분들은 준비를 하고 오셨어요. 마음의 준비를. 기도하면서 직접 그 땅을 보고 그곳에 후원을 해서, 그리고 당신들이 보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중에 아픈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길 가다가 차 세워놓고 막 침 놓고 뜸 뜨고 그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가서 그분들이 굉장히 기쁨으로 후원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계속 기도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참 그런 분들도 좀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접 가서 일은 못하더라도 그렇게 그분들이 쌓아놓은 그 모든 시간과 노력들을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와서 일하시는 것도 귀하지만 이렇게 후원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몸을 맡기고 또 기거하면서 함께 오랫동안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희가 계획했던 것들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이걸 더 이제 많은 후원자분들한테 알리고 하겠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들으시는 분들 또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마음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결정을 하시고 후원을 하셔야 이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몽골에 15년 정도 사역을 했지만 토탈 제가 후원받은 돈을 따져보니까 한 15억 정도를 받았더라고요. 1년에 1억 가까운 돈들이 저는 나갈 때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나갔는데 후원자도 많지 않았고 후원교도 별로 없었고 저는 언제 철수해서 돌아야 될지 모르는 늘 그런 속에 있었거든요. 한동안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5년 지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센터를 3개씩이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자 지금 가정 다 따지면 24명 정도가 있고 그리고 저희 센터 안에 속해 있는 차가 5대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많은 재정이 들어간 일들을 할 수 있게 그리고 한 번 저희가 선교여행 갈 때마다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들었거든요. 그걸 10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했던 그 일들을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이고 계획만 했을 뿐인데 그 여러 곳에서 그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 일들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도 저는 걱정은 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그 일은 제 일이 아니고 저는 계획하고 앞으로 가는 거고 누군가가 후원을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작년에 잠깐 이렇게 멈추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될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힘들다고 멈추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던 마음도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면은 이 일이 일어나서 복음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나 일이 많을지 짐작이 되고 막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사실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을 어떻게 감당을 할까. 지금까지도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 더 큰 일들 지금까지보다도 건강도 더 안 좋은데 이 일을 어떻게 더 감당할 수 있는 걱정은 있지만 이 일들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 믿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이 일이 저 개인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을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과 또 그 영광을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프리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 또 부족한 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는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저의 개인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그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의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고 또 저의 몸을 움직여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시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